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권이고요. 2권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편의 영상으로 1권의 이야기를 해볼 거고 조금 텀을 두고 다음에 이제 2권을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번에 새로 이제 10주년을 기념해서 개정 증보돼서 새로운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갔고, 좀 R&VD, 우리가 상상하면 뭔가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너무 시크릿 같은 걸 많이 봐서 그냥 상상만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거의 진짜 메커니즘,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것들은요, 첫 번째, 노력은 성공의 비결이 아니다. 두 번째, 앤드류 카네기의 부멘토링. 세 번째, 사진 VD 기법. 네 번째, 장소 VD 기법. 다섯 번째, 소리 VD 기법. 여섯 번째, 성공하는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일곱 번째, 글 VD 기법입니다. 그래서 VD 기법이 주로 이제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크릿 같이 이런 상상하는 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 R&VD 공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이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1권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2권에서 좀 더 실질적인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VD 기법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R&VD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책을 통해서 2편이죠. 2편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런 R&VD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성공의 비결이 아니다.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말이 잘 안 된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나이인데 당신보다 10배, 20배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만일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라면 그들은 당신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즉, 당신이 하루에 2시간을 일한다면 그들은 하루에 20시간 또는 40시간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노력과 뭔가 성공의 그런 상관관계가 반드시 정비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 뭐 연예인들, 유명한 슈퍼스타나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손꼽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물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한 건 맞죠. 하지만 노력한다고 다 그들처럼 될 수 있느냐? 이건 또 이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연아 선수나 뭐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했죠. 축구도 열심히 하고 뭐 피겨스케이팅도 열심히 탔겠죠. 근데 과연 그 김연아 선수보다 훨씬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만큼 노력을 다 안 했겠느냐? 정말 우리 주위에 열심히 사시는 분 많거든요. 아침 일찍 나와서 시장에 물건 떼다가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시장 상인들도 열심히 사시죠. 또 뭐 학생들도 진짜 열심히 아침부터 공부하고 오후엔 또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 김연아나 뭐 손흥민 선수 같이 그 슈퍼스타만큼의 연봉을 받느냐, 혹은 비슷하게 받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노력과 결과, 성공, 이런 것들의 관계가 과연 정비례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노력은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물론 노력을 안 하고 성공하기란 굉장히 어렵지만, 노력만큼 중요한 그 뭔가가 또 있다. 노력만 해서는 단순히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과 어떤 것이 같이 수반되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어떤 것이 결국은 R&VD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앤드류 카네기의 부멘토링. 앤드류 카네기가 밝힌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정한다. 2.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3.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날짜를 분명하게 정한다. 4. 그 돈을 벌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5. 위의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는다. 6. 종이에 적은 것을 매일 2차례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읽는다. 이제 앤드류 카네기라고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밝힌 그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 소망을 달성하기 위한 6가지 원칙을 이제 말한 비법이 있는데, 그 6가지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내가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100억, 2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10억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10억을 벌기 위해서 나는 대체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10억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고민해 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날짜를 분명하게 정한다. 그 돈이 내가 언제까지는 10억을 가지겠다라는 일종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거죠. 목표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돈을 벌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10억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즉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위에 4가지 원칙을 이 종이에 적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 종이에 적은 것을 매일 2차례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읽으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시크릿 같은 책도 많이 보고 이런 뭐랄까요, R&VD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되게 좀 그냥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보기에, 대중들이 보기에 그냥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현실이 되지 않으면, 그게 내가 상상한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상상하는 방법을 잘못했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마음을 다루는 그런 채널들이 많고, 또 시크릿도 대박을 칠 수 있었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자꾸 뭔가를 내가 상상만 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상상하는 게 잘못해서, 상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이 R&VD나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의 뜻은 이건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정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일단은 R&VD, 내가 상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를. 시크릿에서 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눈을 갖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제 100만 원을 적을 수도 있고 10억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1억을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100만 원을 정한 사람과 1억 원을 정한 사람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그럼 첫 번째 A라는 사람은 100만 원을 명확하게 생각을 했고, B라는 사람은 이제 1억을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2번에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럼 내가 A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까? 아니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하겠죠. 근데 B라는 사람은 1억을 가져야 되잖아요. 1억을 갖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을 버는 방법으로는 절대 1억을 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편의점에서 알바해서 1억 벌 수 있어요? 뭐 물론 벌 수는 있죠.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학교 장학금 받아가지고 1억 모을 수 있나요? 그건 못 모으죠,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A 첫 번째 단계에서 100만 원을 떠올린 사람과 1억을 떠올린 사람은 이제 2번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왜? 100만 원을 벌기 위한 방법과 1억을 벌기 위한 방법이 다르니까. 세 번째가 이제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날짜를 분명하게 정한다. 우리가 이제 뭐 100만 원을 한 달 안에 버는 방법과 1년 안에 버는 방법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또 1억을 한 달 안에 버는 방법과 10년 안에 버는 방법은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도 역시 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정해주는 그런 이제 조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1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10년이 걸리는 방법들은 다 제껴지는 거고 뭐 5년이 걸리는 방법도 다 제껴지는 거죠. 나는 1년 안에 1억을 벌어야 되는 게 목표니까. 그리고 이제 이 돈을 벌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내가 1억을 벌기 위한 상세한 계획,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 포인트예요. 행동. 상상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른 워낙 시크릿 같은 책들, 다른 뭐 마음 공부, 뭐 마음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이 다 무슨 마음 얘기만 하시니까 이 행동을 되게 경시하고 행동 안 하고 내가 잘 상상만 하면은 저절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게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는다. 종이에 적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 첫 번째, 4번째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게 자꾸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풀어지게 돼 있으니까 자꾸 종이에 적어놓고 계속 쓰고 말을 함으로써 나 자신을 자꾸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오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상기시키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RMVD나 시크릿에 대한 저의 이해는 이 앤드류 카네기가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일단 내가 목표를 정해요. 일단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100억이면 그 100억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돼요. 100억을 벌겠다고 해놓고 편의점 알바해야지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100억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10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영감이 떠올라요.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내가 기업을 세워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뭐 영감이 와요. 100억을 벌 수 있는 영감. 어설프게 뭐 편의점 알바해야지. 치킨집에서 알바해야지.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근데 100만 원을 벌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면은 뭐 그런 이제 알바도 이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무엇을 원하느냐. 본인이 원하는 게 뭐냐가 중요해요. 100만 원보다 1억을 모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1억을 모으는 것보다 100만 원을 나는 더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1억이면 좋고 100만 원 나쁘고 뭐 크면 클수록 좋고 작은 꿈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시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그 목표를 계속 골똘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영감이 옵니다. 이걸 해야지 내가 100억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회사 다녀서는 힘들겠네. 회사 다니는 답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자꾸 이제 OX를 하게 되고 이제 내가 이거면 되겠다라는 영감이 어느 순간 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매일 나를 상기시키고 계속 난 이거 할 수 있다 주입을 시키면서 행동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은 안 돼요. 실제로 이지성 씨가 쓴 책들 중에서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꿈꾸는 다락방이 잘 팔리고 시크릿이라는 책이 열풍이 부니까 이지성 작가가 노 시크릿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이 노 시크릿이라는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상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너네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책인데 많이 안 팔렸어요. 왜? 사람들은 그냥 상상만 해서 모든 걸 갖기 원하니까. 노력하고 싶지 않은 거지 별로.
그러니까 자꾸 상상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상상을 잘못했나? 내가 상상하는 법을 잘못 배운 건가? 이렇게 상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자꾸 상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자꾸 어떻게든 상상만 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진 VD 기법 1. 소망하는 것에 사진을 구하라. 소망하는 사람의 사진도 좋다. 사진은 꼭 직접 찍을 필요도 없다. 잡지 같은 곳에서 올인 사진이어도 괜찮다. 2.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 책상이나 냉장고 문 등에 붙여놓거나 수첩에 넣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다. 핸드폰 액정 화면에도 띄워놓고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깔아놓아라. 3. 사진을 보면서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느껴라. 이때 시각뿐 아니라 다른 감각까지 동원해서 느끼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 앞으로 발행된 10억짜리 수표라면 10억짜리 수표 사진을 구한 뒤 그것을 보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10억 원이라는 돈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종이 한 장에 다 들어가는구나. 뭐 어쨌든 수표 냄새 한번 좋네. 빳빳한 감촉도 아주 마음에 들고. 4. 위와 같이 하면 예정보다 빨리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제 VD 기법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VD가 이제 비비드 드림이라고 해서 생생하게 꿈꾸라는 거죠. 결국은 생생하게 꿈을 꾸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방식에 있어서 사진을 이용하면 사진 VD 기법이 되는 거고 뭐 영상을 이용하면 영상 VD, 장소를 이용하면 장소 VD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사진 VD 기법이 크게 다른 거 아니고 뭐 장소 VD 기법이라고 해서 완전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다 똑같은 건데 이제 사진을 활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걸 활용하면 다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진을 일단 구하시고 사진 VD 기법은 사진을 구하시고 사진을 계속 이제 보는 거죠. 보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는 계속 상기를 시키고 나에게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미 얻었다. 내가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꾸 갖고 싶다 혹은 뭐 갖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심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러면은 갖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고민하고 그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들을 찾고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하고 노력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동을 실제로 하게 되면은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사진 VD 기법. 여기서 이제 VD 기법이라고 했으니까 VD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노력하란 말이 안 나와 있죠. 그냥 빨리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될까? 내가 혹시 방법을 잘못 사용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이상하게 그런 방법론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그 공부법을 익혔으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법 다 익혀놓고 아 나 이제 공부 잘할 것 같아 이랬는데 왜 나 성적이 왜 안 오르는 거야? 그리고 아 나 공부법이 잘못됐구나 하고 또 다른 공부법 또 공부하라고 하고 진짜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오르는 건데 자꾸 공부법만 공부하니까 성적이 당연히 안 오르죠. 그쵸?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시크릿이나 RM VG도 상상하면 돼요. 그 목표를 세우는 거니까 상상하라의 다른 말이 목표를 세우라예요. 목표를 세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상상해라. 그게 다른 말로 그냥 목표를 세워라예요. 목표를 세워라. 대단한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목표를 자꾸 상기시키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봐라. 이 얘기잖아요, 결국. 그런 방법들을 할 때 사진을 이용하면 사진 VD 기법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장소 VD 기법. 장소 VD 기법은 다음과 같다. 1. 꿈과 관련된 장소에 찾아가라. 2. 그 장소에 머물면서 꿈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강렬하게 상상하라. 3. 그곳에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VD하라.
마음속의 그림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보셔야 될 게 VD 기법이에요. VD 기법. VD를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활용하니까 이제 장소 VD 기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럼 이제 월드컵 경기장 가서 자꾸 상상을 하라는 거죠. 아, 난 축구 선수 될 수 있어. 나는 이 구장에서 언젠가 뛸 거야. 상상을 자꾸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게 진짜 현실감, 내가 정말 그렇게 됐다고 믿을 때까지 계속 그 장소에 찾아가서 자꾸 목표를 상기시키고 VD를 하라는 거죠. 이 얘기를 다른 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마음속의 그림이 현실 될 때까지 해라.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강렬하게 상상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걸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꿈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강렬하게 상상하라는 이야기는 이 꿈에 대해서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보통 내가 어마어마한 꿈을 꾸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어떻게 그걸 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엄두를 안 내요. 계속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진짜 안 돼요. 일단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라는 얘기가 자신감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될 거니까 자신감 가져라. 스스로 그걸 자꾸 설득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게. 난 될 거다, 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음속의 그림이 현실이 될 때까지 하라는 거죠. 완전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될 때까지 해라. 안 되면은 계속 하라는 얘기죠. 될 때까지.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될 때까지 하니까. 될 때까지 하니까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때 그만두면 안 되는 건데, 될 때까지 하라고 하니까 계속 하다 보면 되겠죠. 너무 이게 우리가 시크릿이나 VD, RM VD 이런 거에 너무 환상을, 그 현실적인 면을 너무 못 보고 있다. 이지성 작가님도 2편에서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노력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세요. 제가 이건 2권에서 다룰 건데, 1권에서는 일단 VD 기법에 대한 것만 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VD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2권에 다룰 때, 뭐 바로 다루지는 않을 건데 조금 텀을 두고 2권을 다룰 때는 정말 이 RM VD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 책에 써있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 VD 기법은 소리를 이용한 기법이겠죠, 당연히. 영화 배우 짐 캐리가 무명 시절에 실천했던 위의 기법을 소리 VD 기법이라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꿈꾼다. 2. 꿈꾼 내용을 말로 표현한다.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상세하게 표현해야 한다. 만일 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미리 종이에 적어두고 그 내용을 큰 소리로 읽는다. 3. 말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생하게 꿈꾼다. 4. 매일 30분 이상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해도 무방하나 꿈을 이루고픈 장소에 가서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건 이제 소리를 이용한 방법이죠. 소리를 이용한 거니까 이제 말로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사진을 이용하거나 장소를 이용한 거라면 이번엔 말로 표현해라. 일단 첫 번째는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꿈꿔라.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내가 꿈꾸는 모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자신감을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10만 유튜버가 될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넘버원 북튜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라는 거죠. 지금 뭐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네가 무슨 10만 명이 될 거냐? 네가 무슨 뭐 우리나라 최고의 넘버원 북튜버가 될 수 있겠냐? 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거기에 수긍을 하고 설득을 당하면은 자신감도 떨어지고 당연히 나는 안 되겠구나. 역시 나는 그건 너무 힘들겠지? 라고 납득을 하는 순간 내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루어질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10만 유튜버가 된다. 나는 대한민국 넘버원 북튜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외치다 보면은 그냥 매일 외치다 보면은 그냥 처음에는 내가 이런 게 정말 될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감흥이 없어요. 왜?
맨날 하니까 감흥이 없어. 그냥 뭐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한데 또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속에서 갈팡질팡 하다가 나중엔 감흥이 그냥 사라져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외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니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최소한 처음에 내가 설마 이게 되겠어? 라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상태보다는 그냥 감흥이 없는 상태가 좀 더 진보한 상태죠. 왜? 최소한 불가능하다거나 안 될 것 같은 기분은 안 드니까. 물론 그렇다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든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말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생하게 꿈을 꿔라. 내가 10만 유튜버가 된다. 이게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주입을 시키라는 거죠. 계속 주입을 시키다 보면은 뭔가 될 것 같아 진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씩 늘어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될 때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될 때까지 하면은 안 될 수가 없죠. 왜? 될 때까지 하니까. 약간 말장난 같은데 이게 진실이에요. 될 때까지 하니까 되는 거죠. 왜?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계속 할 테니까 될 때까지. 그럼 결국 되겠죠. 결국 시크릿이라는 게 혹은 RMV라는 게 결국은 내가 어떠한 목표, 어떠한 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하는 그런 이제 마음 관리법이죠, 일종의. 그렇게 인식하시고 노력하고 행동을 해야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냥 상상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꾸 상상만 해서 뭘 하시려고 하니까 자꾸 안 이루어지면은 포기하거나 안 이루어지면은 내가 상상하는 법을 잘못했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본인이 행동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제가 끝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성공하는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 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 확신의 힘이다. 이들이 꿈을 대수롭지 않게 내뱉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성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성공은 확신의 강도에 비례해서 찾아온다.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손에 들어온 기회조차도 놓친다. 결국 실패자가 된다. 그러나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반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성공의 기회를 신속하게 붙잡을 수 있다. 즉,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의 자세다. 감동적인 영화나 훌륭한 음식점을 접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정신없이 입소문을 퍼뜨렸던 경험이 당신에게도 있을 것이다. 진심으로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만일 당신이 성공할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시간이 날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라고. 말에는 힘이 있다. 친구나 가족 앞에서 나는 안 될 것 같다 는 실패의 말을 하면 실패가 찾아온다.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별말 없이 살면 평범한 삶이 찾아온다. 반면 앞에서 예를 든 사람들처럼 성공을 말하면 성공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 딱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확신, 두 번째는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의 자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꾸 그 시크릿이나 RMVD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자꾸 상상해라.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상상해라. 이 말이 결국은 확신하라는 거죠. 이거 이루어지니까 확신을 가져라. 이게 바로 확신이 주는 힘이죠. 그래서 자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꾸 뭐 시크릿이나 뭐 RMVD에서 자꾸 상상해라.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라는 이유가 바로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확신하지 않으면은 중도에 포기하거든요. 이게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람들이 계속 매달리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은 좀 하다 안 되면은 사람들 다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의 자세.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성공한다고 믿음으로써 그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이게 긴가민가 하거나 안 될 거라 생각하면은 열심히 안 합니다. 내가 이거 반드시 된다. 이거 분명히 성공한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지 행동도 그렇게 따라가요, 그거를. 근데, 아니, 될까, 이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충 합니다.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확신과 확신으로서 달라지는 행동. 확신에 찬 자세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 유명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 본인들이 다 닮고 싶은 사람, 롤모델이나 워너비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되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제 나는 스타가 될 거야 라는 목표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쭉 그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꽃을 핀 거고, 보통의 사람들, 저를 포함한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았죠.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 열심히 살아보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만 생각을 했으니까 슈퍼스타가 되지 못한 거죠. 애초에 슈퍼스타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면은, 내가 태어났을부터 유튜브를 하겠다는 꿈이 있었다면은 과거부터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열심히 유튜브를 했겠죠. 근데 그런 생각 없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대도서관님이나 씬님, 뭐 윤댕님, 이러신 분들, 1세대들, 이러신 분들은 유튜브가 나왔을 때 이거 되겠는데?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분들은 그냥 먼저 시작한 것 뿐이라고요. 그분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단지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이루어진 것 뿐이다. 우리도 지금부터 꿈을 꾸고, 그 꿈은 무엇이든 간에, 뭐 스타가 되겠다든 아니면 뭐 1억을 버는 것이든 100억을 버는 것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뭐 대학을 가는 것이든 무엇이든 나도 지금부터 꿈을 꾸면은 할 수 있다는 이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 확신을 갖지 못하시면은 내가 노력을 안 하게 되고, 노력을 안 하게 되면은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면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글 VD 기법. 글 VD 기법은 쉽고 간단하다. 1. 꿈의 노트를 한 권 마련한다. 2. 노트에 꿈을 적는다. 3. 적으면서 또는 적은 내용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다. 이 세 가지가 전부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덧붙여 보겠다. 1. 꿈의 노트는 어떤 노트라도 좋다. 꼭 노트일 필요도 없다. 다이어리나 연습장 같은 것도 좋고, 이면지 묶음이나 포스트잇도 괜찮다. 한글 워드 파일을 사용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노트가 아니라 꿈을 글로 적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 꿈은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30가지든 100가지든 상관없다. 이루고 싶은 꿈을 모두 적어라. 되도록 과감하고 대담하게 적을 것을 권한다. 참고로 나는 노트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소망,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한 소망, 세 번째는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한 소망을 적을 것을 권한다. 적는 행위는 대체적으로 한 번이면 좋거나, 만화 딜버트의 작가 스콧 애덤스가 매일 15번씩 반복적으로 적었던 것처럼 매일 꾸준히 적으면 더욱 좋다. 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적으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노트에 적은 내용을 3. 노트에 적은 내용을 최소 하루 한 번 이상 읽으면서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다. 오감을 동원해서 생생하게 느껴야 한다. 꿈이 이루어지는 속도는 당신이 느끼는 생생함에 비례한다. 글 VD 기법을 실천할 때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원칙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꿈의 노트에 적은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당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해도 기쁘게 감수해야 한다. 그게 꿈을 믿는 사람의 태도이고, 꿈은 바로 그런 사람의 믿음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칙은 꿈의 노트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노트가 너무 두꺼워서 갖고 다니기 곤란하다면 일단 두꺼운 목표에 꿈을 적은 뒤
작은 수첩에 옮겨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 된다. 작은 메모지 한 장 정도의 꿈의 목록이 전부 들어가는 경우라면 메모지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녀도 좋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꿈 역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에게 기울고 자신을 한 몸처럼 여기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글 VD 기법은 아까 말했듯이 사진이나 뭐 장소 이런 게 아니라 글로 하는 VD 기법입니다. 그래서 노트 한 권 마련해서 그 노트에 꿈을 적으면서 그것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정말 적으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노력을 하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좀 덧붙이면은 보세요. 꿈의 노트는 어떤 노트라도 좋다. 다이어리나 연습장도 좋고 이면지 묶음도 좋다. 심지어는 한글 워드 파일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성 들여 쓸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자꾸 나를 확신시키기 위한 행동인 거죠. 내가 만약에 100억을 벌겠다. 야, 네가 어떻게 100억을 벌어? 내가 과연 100억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딱 잡아주기 위해서 적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진을 쓸 수도 있고, 사진을 쓰면 사진 VD고, 글을 쓰면 글 VD죠. 적는 행위를 함으로써 나 자신에게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나는 100억을 벌 수 있을 거야. 난 100억을 벌 수 있지. 당연히 벌 수 있지. 이렇게 자꾸 본인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 꿈은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건 뭐 목표를 많이 세우라는 얘기고. 그리고 세 번째, 노트에 적은 내용을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 읽으면서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다. 그러니까 글을 적은 거를 한번 말로 외쳐주고 자꾸 상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이제 회의적인 생각들이 무덤덤해진다니까요. 생각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안 되면 안 되고 말고 뭐 되면 좋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무덤덤해져요. 그럼 무덤덤해지면은 이제 더 이상 이게 과연 될까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제거가 된 거죠. 그냥 더 나아가서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 이게 정말 이루어졌다? 상상하면은 기쁘겠죠. 그 기쁜 감정을 뇌로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될 거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것을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시고 노력하셔야지 정말 그게 현실이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다른 뭐 시크릿 같은 책에서 그냥 상상해라. 그럼 이루어진다. 뭐 에스크 요청하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자꾸 생각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냐면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법이 잘못됐나?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상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자꾸 겉도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실천과 행동.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은 공부법에 대해서 배워야 하지만 공부법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그대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속이 안 오르네? 공부법이 잘못됐나? 공부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닌가? 자꾸 의심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공부법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당연히 안 오르죠. 그래서 시크릿도 마찬가지다. RMV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런 기법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기법 하나 정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영감이 떠오르고 그 영감이 떠오르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1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1권을 한 편의 영상으로 그냥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길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제가 다음에 한 2권을 하겠습니다. 이 다음 바로 하진 않을 거고 좀 다른 책들을 좀 다루고 이 꿈꾸는 다락방 2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이끄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꿈꾸는 다락방에서 말을 하는 RMVD 기법 조금 이해하셨나요? 저는 RMVD를 하고 있고 RMVD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서 같이 뭔가 꿈을 현실로 만나서 언젠가 같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이 이뤄왔던 꿈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